이번 얘기는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른 새벽 도심도로 한복판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한 차량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난 일요일 새벽 서울의 한 8차선 교차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직진 차선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신호가 바뀌어도 저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 차량들도 보다 못하다가 저 차량을 연이어 이렇게 비켜나가는데 결국 순찰차까지 출동해서 저 차량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까지 가로막습니다. 아니 뭐 차가 고장 난 거에 신호가 바뀌어도 그냥 움직일 지금 뭐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차량 안에 들어 있었던 운전자가 문제였는데 네. 저 적발된 운전자만큼이나 저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한 경찰관도 전날 조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런데 순찰차가 한 4~5대 현장 출동하니까 그제서야 차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운전자 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누군가 대체? 도로 위에 차가 떡하니 서 있었던 이유는 네.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하,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경찰서 소속의 현직 경찰관 경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정지 수치인 0.071%였다는 건데 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차도 멈춰서 버린 겁니다. 네. 경이면 파출소 소장이나 지구대 팀장, 경찰서 아하. 소속이어도 실무자급 중에서는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본인도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교양도 많이 받았지만 하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교양도 많이 해줬을 입장인데 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네네. 저 영상 끝부분을 보시면 네. 저 적발된 차량과 순찰차가 어디 직진을 하다 바로 우회전을 해서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네. 거기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코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찰서 코앞에서 하하.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들었을 때 보니까 네. 엊그제 일요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날이 28일. 그러면 그날 곰곰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경찰청이 음주운전 대책 발표하던 날 그날 아닙니까? 맞아요. 그날 그 경찰청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 이제 2번 정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어떤 기준. 그다음에 맞아요, 네. 여기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형 그 강화 기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단속하잖아요. 아. 이거를 이제 좀 줄여서. 근데 이제 그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0.03으로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진짜 이 한 잔, 소주 요만한 거 한 잔만 네.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아하. 0.03% 정도부터 이제 단속을 한다. 네. 뭐 이런 내용까지 발표를 한 날인데 네. 아까 그 박성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경이면은 경찰 계급에서는 초급 간부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요. 아하. 간부로 시작되는 그 계급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그것도 또 그 경찰서가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경찰서 옆에서 저렇게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는 게 네. 전체 경찰 망신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저렇게 순찰차가 출동했고 어디론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코앞에 경찰서가 있었죠.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혹시 솜방망이 징계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징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엄벌하게 따른 어떤 대책 이후에 징계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하. 징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정지되고요. 음주운전죄로 처벌돼야 되고 경찰에 대해서 중징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071이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 네.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하니까 조만간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장희영 교수님, 이 경찰관은요. 이 신문 방송도 안 본대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이거 진짜
정말 강조했던 사안이에요. 그것도 안 봤대요? 심지어 무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기존의 법도 훨씬 더 강화하기로 했었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한 상태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음주운전 자체는 경찰이니까 경찰에서 더 나쁘고 일반인에서는 덜 나쁘고 일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경찰이 저랬어? 경찰도 저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사실 가볍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네. 이번에 이 경찰관은 음주운전 뭐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하지만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수준이었었고 네. 아마도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도 조금은 일반인보다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왜 저기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냐고 보면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경찰이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면 이른바 공권력 무시 현상 있잖아요. 이른바 영이 안 서요, 영이. 그렇죠. 사실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이 35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파면이 20명, 네. 해임이 90명입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상 파면 해임에 이르려면 음주운전을 3회 반복하거나 네.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2회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아하. 인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야 됩니다. 네.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김목준 의원님 네, 근절 방안은 없는 거예요. 왜 운전대 이거 음주하고 운전대 잡는 거 습관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성인 경우가 대다수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네. 분명히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한 12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동료들 알아요. 저 사람 술 먹으면 한눈 파는 사이에 차 끌고 간다는 거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알아요. 아, 그래요? 그 동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는 옆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거 좀 명심하시고 내가 그러니까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경찰은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장 교수님 고마우신 말씀이죠. 뭐 일반인과 경찰이 그 각각 다른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는 거 네. 옳지 않다고 하지만 네. 경찰관은 더 고도의 어떤 그 윤리의식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훨씬 비난받. 단속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술 마시고 법법행위하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이 강등을 받으면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이를테면 계급장이 하나 깎이는 거예요. 아하. 경찰서장 하던 총경이 음주운전하면 깎여가지고 경정으로 내려가서 네. 과장해야 돼요. 아하. 그러면 사실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아하. 난 그걸 보면서 네. 참 그러니까 저 정도 의식 구조니까 음주운전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네. 해봤어요. 음주운전은요, 정말로 남을 해칠 수 있는 그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나서서 강조한 무관용 원칙을 얘기한 이 음주운전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